여러분, 혹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함께 있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저 그의 빛나는 무대를 위한 소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마음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나 약간의 오만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감이라는 화려한 옷을 걸친 영혼의 깊은 왜곡이자 병리 현상입니다. 겉보기엔 단단한 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이라는 기반 없이 모래 위에 지어진 위태로운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몇 달이 걸리든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든 진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조물은 붕괴가 필연적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즘은 반진실적입니다. 책임을 거부하고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며 상호 교감 없이 오직 찬사와 시쉐니의 만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걸까요? 모든 관계는 상호 간의 희생과 자발적인 취약성의 공유를 요구하는 도덕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관계의 입장료를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부담 없이 친밀함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스스로의 파멸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며 안타깝게도 종종 주변 사람들까지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함께 끌어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단순히 심리학적인 차원을 넘어 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징후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맞서며 결국 그 깊은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보다 이미지를 선택하는 삶. 나르시시즘의 가장 교활한 특징 중 하나는 환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단순히 옷을 잘 입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인상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는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본질은 실제 모습보다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고 현실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병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지는 가면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만약 진실이 그들의 이미지와 충돌한다면 그 진실은 받아들이거나 성찰을 통해 지혜로 승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작하고 심지어 파괴해야 할 적이 될 뿐입니다. 이미지를 진실보다 우선시하는 이 태도는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깨지기 쉬운 자아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종종 거짓된 자신감으로 가려진 깊은 불안감과 보상심리로 엮인 허술한 비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거대해 보이는 자아 뒤에는 사실 깊고 어두운 결핍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고통을 마주하고 진정한 자기로 통합하는 대신 이상화된 자아, 즉 하나의 페르소나, 하나의 연극을 만들어내고 세상이 그 모습을 자신에게 비춰주기를 강요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영원히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누구의 자아를 위한 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경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거짓된 페르소나의 구조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모든 구조물처럼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균열을 보수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잘못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결코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그것은 배신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면 그것은 질투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의 패턴은 어떠한 형태의 진정한 성장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없는 곳에서 붕괴는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됩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삼는 방식. 공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미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이 겪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 자아의 경계를 넘어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현실에 머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연민과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기반이 되는 도덕적 다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덕이 그렇듯 공감 능력 또한 타락에 취약합니다. 보답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착취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 역학 관계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보다 더 파괴적인 곳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공유된 경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채굴하고 조종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공감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비극적인 과거사, 배신당한 이야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며 도움을 구합니다. 당신이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돕고 싶어지고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알아본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친절함과 열린 마음으로 베풀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관심, 용서를 내어줍니다.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기 때문에 이따금 보이는 위험 신호들을 애써 무시합니다.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적응시킵니다. 그러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학습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연민을 자아내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계속 관계에 묶어두고 당신의 경계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의 조종을 위한 상세한 지도가 됩니다. 신뢰가 확보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가시 돋친 칭찬,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과, 당신의 감정이 축소되고 필요가 무시되는 순간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모순을 지적하면 생각이 너무 많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공감은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놓치고 있습니다.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이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연결의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당신의 공감은 자기 배신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바닥 없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고 결코 오지 않을 인정을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견고한 성벽.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위대함을 향한 잠재력과 함께 오류와 실패의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정체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실수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식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 뒤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이 과정은 겸손과 정서적 힘,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책임감의 용광로에서 인격이 단련됩니다.
책임감 없이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만든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결코 마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세계에서 비난은 무기이고 책임은 위협입니다. 그들은 나는 항상 옳아야 한다. 나는 항상 정당화되어야 한다. 나는 결코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내면의 규칙 아래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쾌함을 넘어 소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을 처리하는 대신 투사하고 피드백을 내면화하는 대신 비난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 결과 진화하는 대신 미성숙하고 반응적인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더 많은 감정적 교감을 요구하면 그들은 당신을 집착이 심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존중을 요구하며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을 통제하려 들거나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은 비판과 거절을 구분하지 못하고 둘 다 자신의 이미지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세로 전환합니다. 주의를 돌리고 화제를 바꾸고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실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그 진실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사 통제의 대가가 됩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의 패턴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점차 위축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분과 반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투사된 수치심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여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자아는 침식됩니다. 네 번째, 겸손의 부재가 만든 공허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력이나 지성, 열정이 아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두 사람이 경쟁자나 연기자가 아닌 불완전하고 취약하며 계속 발전하는 개인으로서 서로를 대하게 하는 심리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즘은 진정한 친밀감과 양립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겸손은 나르시시스트가 심리적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우월감, 확신, 통제의 구조 자체를 위협합니다. 겸손하려면 수치심과 접촉해야 하기에 그들은 겸손을 거부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겸손은 조건 없이 사과할 줄 아는 마음,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깊이 경청하는 능력, 존중의 마음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또는 내 생각은 어때? 도와줘 같은 말들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도전과 변화를 견딜 만큼 안정적인 자아를 가졌다는 심리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개방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흠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이의 관점에 따르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것은 취약함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경직된 자아상과 충돌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관계를 상호 성장의 기회가 아닌 통제와 인정 획득의 장으로 여깁니다. 상대방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확인해주고 자아를 지지하며 이미지를 강화해주는 연장선이나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역할에서 벗어나면 나르시시스트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성찰해야 할까? 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는 한쪽은 계속 커지고 다른 한쪽은 계속 작아지는 불균형한 구조가 됩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정직함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요하는 구조, 즉 한 사람은 우월해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복종해야 한다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책임 회피, 공감 능력의 착취, 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겸손의 거부가 결국 모든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해체합니다. 아무리 환상이 아름답고 연기가 설득력 있다 해도 현실은 영원히 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심은 무너지고 언제나 그랬듯이 가면에는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 성장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공허함과 함께 당신 위나 아래가 아닌 바로 당신 곁에서 진실의 땅 위에 함께 설 의지가 있는 사람과만이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서늘한 깨달음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진실과 사랑 안에서